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자연산 송이는 지금 가을이 제철인데요. 지난해에 비해 공판량이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2주 초엔 1kg 가격이 16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겨우 문을 연 송이축제장에선 송이를 넣지 못한 송이빵을 내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 양양군의 송이축제장. 자연산 송이버섯을 파는 간이 매장이 하루 종일 북적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본 손님들은 구매를 망설입니다. 구경만 하고요. 그냥 올해는 사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 현장의 1등급 양양송이 1kg 가격은 140만 원. 지난달 30일 160만 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운 뒤 그나마 떨어진 가격입니다. 양양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송이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축제에서 파는 송이빵엔 처음으로 송이가 실종됐습니다. 송이빵을 굽는 지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올해 처음 송이를 못 넣은 것 같아요. 송이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연산 송이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이지만 정작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랐던 송이가 4개에서 5개뿐이기 때문입니다. 안 나오는 거 송이 뭐 품값도 못해. 요새는 그냥 산에 가서 한 번씩 도는 거야. 올해 송이버섯의 전국 공판량은 1톤을 조금 넘는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 28톤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 송이 공판이 열린 곳도 6곳뿐, 지난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송이 생산량이 급감한 이유는 9월까지 이어진 늦더위와 폭염, 그리고 여름철 가뭄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꾸준히 토양 습분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온이 높으면은 토양이 쉽게 건조가 되잖아요. 경북과 경남에서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되면 송이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평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설악산 대청봉 등 고지대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정상인 대청봉과 중청대피소, 소청대피소 등 고지대의 20%가 물들어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설악산 첫 단풍은 9월 말 관측됐지만 올해는 늦더위 등의 영향으로 다소 늦어졌으며 22일과 23일쯤에는 산의 50% 이상, 다음 달에는 전체 80% 이상 물들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양양의 한 한우 농장에서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양양 강현면의 한 농가에서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한우를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해당 농가의 반경 5km 안에 방역대를 설정하는 한편 강릉과 속초 등 인접한 5개 시군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난방기를 틀고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이 어떤 이유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청한 건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좁은 마을길로 구급차가 들어오고 차에서 내린 구급대원들이 비닐하우스로 향합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비닐하우스에서 자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LPG를 원료로 하는 난방기기를 사용했다 변을 당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문점은 이들이 왜 이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잤는지입니다. 이들은 한 외국인 인력 중개 업체에서 일했는데 이 업체 관계자는 이들이 숙소로 펜션을 잡아줬지만 숙소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업대 휴식 장소로 쓰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멀쩡한 숙소를 두고 2평 남짓한 비닐하우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변사체가 발견된 비닐하우스 바로 앞입니다. 평소에 이곳에서 생활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뒤 비닐하우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한 2명 중 1명은 50대 태국 여성으로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는데 이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사고 현장에는 샴푸,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식기와 음식 등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숨진 2명만 비닐하우스에서 잤다던 인력업체 관계자의 진술과 달리 CCTV에는 또 다른 비닐하우스에도 불이 밤까지 켜진 모습도 담겼습니다. 해당 인력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법 체류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테니스 공을 맞은 학생이 급소를 크게 다쳤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봉사처분을 내리자 피해 학부모는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 지난 3월 대회를 앞두고 묵은 숙소에서 한 학생이 물에 젖은 테니스 공을 라켓으로 쳐서 다른 학생을 맞췄습니다. 이 공은 급소로 향했고 피해 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어른이었으면 처음부터 을 아예 잘라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약간은 살려뒀는데 얘는 살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건 50여일 만에 나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회봉사 14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피해 학생 부모는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 다친 부위가 정상 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는데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결과가 너무 가볍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호 조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4호 조치 사회봉사로 경감해 주시는 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호에서 지금 4호로 떨어진 거예요. 피해 학생 부모가 받은 학교폭력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에는 가해 학생이 다리를 맞추려다 잘못 맞췄고 피해 학생이 울자 사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폭위 구성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학부모는 또 같은 시기 가해 학생이 숙소 화장실에 있는 피해 학생을 몰래 촬영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고소장 접수를 마쳤습니다. 가해 학생 학부모는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을 둘러싸고 강원도 정치권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언론에 요청했고 공천 개입 루트로 이철규 의원을 거론해 이철규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김 전 행정관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등 강원도 야 6당은 성명을 내고 이철규 의원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FC가 오는 6일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인천 원정 경기가 끝나면 1위에서 6위까지 6개 팀이 겨루는 파이널 A 경기가 시작되는데 강원은 현재 3위로 인천에 지더라도 5위 자리는 확보해 파이널 A 리그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은 이번 시즌 인천과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도내 16개 시군이 신청해 모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98억 6천만 원을 확보했고 지방비를 더해 모두 190억 원의 사업비로 일반 주택과 공공시설, 건물 등 2천여 곳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986억 원을 들여 18,000여 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고 강원도 제1차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97% 감축, 204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강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249명을 인정했습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5,503건으로 97%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습니다. 피해자의 51.9%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했고
74%는 40대 미만 청년층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도 집값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 건은 6,274건으로 이 가운데 집값 담합은 50% 이상인 3,2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138건이 적발돼 도 단위에서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강원도의 소방공무원 한 끼 급식 단가가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한 4,000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국 241곳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로 한 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강원과 울산, 서울이 4,000원대로 조사됐습니다. 대구는 3,112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남, 전북도 3,00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도계 살리기를 위한 제20회 블랙 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간 도계광업소 일원에서 열립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은 지난 2000년 10월 10일 석공 중앙갱 폐쇄에 반발한 도계읍 주민들이 총궐기했던 정신을 기념하고 주민 화합을 위한 축제로 첫날 광부 사진전과 연극 광부 이야기, MBC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가도행진과 기념식, 주민 문화마당이 펼쳐집니다. 삼척시가 이딴 스포츠 대회 개최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나섭니다. 내일 근덕면 궁촌항 일원에서 제1회 삼척시장배 단방산 숲길 마라톤 대회가 열려 일반부와 매니아부 모두 4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삼척시는 코스 인근 해양 레일바이크, 케이블카 등을 함께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생활체육 핸드볼 대회도 내일과 모레 양일간 삼척시민체육관과 강원대 삼척캠퍼스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려 29개 팀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강원도와 관광재단이 오는 19일 양양 서피비치에서 서핑과 요가를 함께 즐기는 서프앤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낮에는 서피비치에서 진행하는 서핑 강습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해가 지는 바닷가에서 선셋 요가를 체험하며 패보드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 행사도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릉에 해양센터를 만들어 해양관광 활성화 콘텐츠 기획과 개발, 동해안시군 공동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